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네, 웃으면서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또 한숨을 한번 짓고 우울한 마음에 네, 다시 이제 목욕을 하고 네, 목욕 재개를 하고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황상 라이브는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좀 영상 올리기 바로 전에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제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네, 집안에만 갇혀 있고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보내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얼른 돌아와서 또 손 씻고 아이 만나고 공부한 거 챙기고 하다 보면요, 네, 평범했던 일상들이 너무 정말 그립고 고마워지는 거죠. 네, 제가 어제는 좀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잘 끝났어요. 네. 아이 이제 건강 문제로 네, 큰 병원에서 큰 네, 시술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잘 해줬고, 네, 또 좋은 선생님께 시술을 받았고, 너무 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잘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꼭 강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잘 다녀올게요. 네,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 제가 아무리 칭찬하셨나요? 라고 해서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칭찬을 못했네. 칭찬해야 되는데, 아씨, 으이씨, 짜증나.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을 하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칭찬거리가 없거나, 네, 칭찬을 하면서도 엄마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매일 비슷한 말의 반복인 거죠. 네, 제가 오늘 칭찬하는 말,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쓰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할 때는 또 합니다. 왜냐? 그걸 들어야 제 말에 힘이 생기니까요. 네, 제가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뭔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저의 칭찬의 말투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아주 자자했던 말투예요. 네. 저희 반에 공개 수업에 오셨던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네,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잊지 않고 챙겨서 칭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칭찬으로 많이 해주셨고요. 물론 많은 지적도 받았죠. 근데 칭찬 중에서는, 제가 들었던 긍정적인 피드백 중에서는 제가 했던 칭찬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고, 네, 저희 동네에서 엄마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할 때는요,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아이를 잘 칭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칭찬의 말들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네, 사용하세요. 그냥 하세요. 돈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엄마가 말만 달리해도 오늘 하루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거든요. 네, 먼저 아이를 칭찬할 때요. 그냥 아이 한 명만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아요. 비교 나쁜 거 아닌가요? 비교를 친구랑 했을 때 나쁜 거예요. 네, 아이가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대상과 비교했을 때는요, 비교만큼 나쁜 게 없고요. 그만큼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없고요. 아이가 저 사람과 나는, 저 대상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정말 어떤 좀 약간 높은 위치, 네, 나랑 동급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거는 비교의 어떤 그 비교의 최상위, 네, 비교를 했을 때 최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 대상 누구면 좋을까요? 네,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이나 아이가 아는 친구, 혹은 뭐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네, 내가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보다는요, 조금 막연한데 나랑 관계 없는 줄 알았던, 제가 주로 칭찬할 때 쓰는 방식은 제가 6학년을 가르칠 때는요, 6학년 친구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예쁘죠.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이들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 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를 자기가 알아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예뻐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눈에 불을 켜고 더 열심히 하냐면요. 선생님이 예전에 꾸며낸 말도 있어요, 사실은. 네, 선생님이 예전에 중학교 수업에 가본 적이 있었다. 중학교 창간 수업에 갈 일이 있었다. 혹은 고등학교 창간 수업에 간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형 누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토록 집중해서 열중하는 모습은,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6학년이지 않냐. 그런데 6학년인데 중고등학생 이상의 집중력을 내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할지 정말 모를 일이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중고등학생, 얘네들 생각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중고등학생을 갑자기 갖다가 비교를 했어요. 저학년을 가르칠 때 1학년 친구들한테 막 6학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에 6학년 가르친 거 알고 있지? 그때 형들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 어떻게 1학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끈기 있게 집중력 가지고 인내심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은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서 지금 이 놀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게 교실에서 딱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권위도 있고 또 분위기도 조성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까지 무게 잡고 말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를 가정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적용하는 방법, 너무 길게 말할 것 같고요. 단어만 바꾸세요. 비교 대상을 일단 우리 아이 수준보다 조금 한참 위로 잡으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그 비교 대상을 계속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혹은 성인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잡아서 그 사람보다 너가 탁월하다가 아니라 때로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이어도 대학생이어도 끈기가 부족하거나 열정이 부족하거나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너 상황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제가 긍정 신호 말씀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간다면 정말 너는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좀 정색하고 말하면 어색해요. 근데 한 번씩은 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칭찬을 오래 하는 건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지겨워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길게 하니까 대화가 자꾸 끊기고 중간에 엄마 그만해 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칭찬을 오랫동안 해보세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인데 중간에 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알아요. 지금 일단 들을 거 다 들어야 되겠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서 끊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아이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른도 못하는 일이다. 대학생도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고등학생들도 이 부분 가지고는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이보다 높은 상대로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단어예요. 단어를요, 우리 이제 칭찬이 식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잘했네, 와 멋지다, 최선을 다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2살 때 썼던 칭찬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제가 문장 드릴게요. 관찰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력자를 자꾸 붙이세요. 력은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 그죠? 제가 아이한테 쓰면 좋은 력자 들어간 거 말씀드릴게요. 관찰력이 뛰어나다. 집중력이 대단하다. 너는 자기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야.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바로 껐어요. 그러면 너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야 라고 아이에게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잘 껐어 이거랑요,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핸드폰을 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껐을 뿐인데 자기 조절력을 가진, 자제력을 가진, 이런 좀 거창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해요. 그게 긍정 신호예요.
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어떤 능력, 어떤 그런 소질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걸 내가 수긍하게 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댓글을 단다 생각하고 아이 모습이 영상이에요. 그럼 그 영상에서 지적할 거 많지만 정말 긍정의 칭찬의 댓글을 단다 생각하고요. 거창한 단어를 쓰세요.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 너는 탁월한 인내심을 가졌다. 그리고 지구력,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이 있는 아이야. 이거는 다른 말로 끈기라고도 하죠. 끈기라는 단어도 좋은데요. 지구력이라는 단어도 참 좋습니다. 그다음 너는 자신감과 자아 효능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냥 엄마가 감탄하듯이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거창한 단어로 이게 서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그걸 듣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잘했어. 이거랑요. 너는 정말 매사에 계획한 대로 이뤄내는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아 효능감이 있는 아이구나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색하기는 할 망정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그걸 세뇌당하는 거예요. 아이의 뇌 속에 정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씨앗, 네. 봄에 씨앗을 심어야 여름에 뭐가 나오죠. 안 심어 놓고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봄이 다가오니까 제가 뭘 심을 예정에 있어서 비유가 이렇게 됐는데 아이한테 자꾸 심으세요. 씨앗을. 이 단어로 심는 거예요. 네. 이 단어 이렇게 메모해 놓고요. 네. 너는 절제력이 있구나.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참죠, 아이들이. 게임 하다가 중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넌 정말 탁월한 절제력이 있구나, 자제력이 있구나, 참을성이 있구나. 너는 너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이 있는 아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걸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계획을 스스로 짜고 12시 30분까지 공부 끝낼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끝났어요. 그러면 시간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너는 너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한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대. 라고 한마디 하고, 한 말씀 하고 지나가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걸 그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릿이라고 하는데요. 너는 그릿이 있다. 되겠다, 너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실해도 이게 없으면 힘들대. 근데 너는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네. 그릿이 있는 아이야. 이게 있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 라고 하면서 칭찬과 긍정의, 네, 신호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하루 계획을, 공부 계획 혹은 하루 일과나 그 오전 중 공부에 대한 일과를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오면요. 아, 역시 너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아이야. 네.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그 단어를 초등 때 가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드린 모든 단어들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영상에다가 다 하나씩 설명하고 동기부여 할 거예요. 하겠지만, 그걸로 끝나고 일상에서 듣지 못하면요. 우리가 영어 학원에 갔다 와도, 네, 외국에 갔다 와도 일상에서 전혀 영어가 막혀 있으면 그 이상의 성장은 어렵듯이 제가 말은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지만 그게 엄마 입을 통해서 일상에서 계속 나오도록 해주세요. 노출이죠. 노출을 통해서 뇌에 자연스럽게 박히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구나. 나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내 일을 결정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아이한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종종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 머릿속에다가. 네. 그래서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설명할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네.
내 눈앞에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 이거는 잘 하겠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라고 문제집을 풀고 와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는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야 라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넌 지금 이거는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너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공부에 굉장히 탁월한 도움을 준대. 라고 하면서 네, 그냥 잠깐 짧게 푸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메타인지 이제 아이 입장에서 좀 낯설죠, 단어가. 그런데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럼 다음 문제집 풀 때 또 채점을 하고 나면 아이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모르고 나 메타인지가 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사소하게 매일매일 듣는 단어들이 그 사람의 하루하루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년기 때 들었던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의 힘으로 아이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단어 공짜입니다. 마구 쓰세요. 네. 제가 력자 갖다 붙이고 메타인지 우선순위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자기계발서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단어들 있죠? 그거 초등 때부터 가지면 완전 좋은 단어들이에요. 네, 조곤조곤 이렇게 한마디씩 하세요. 제가 했던 말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은근 검증된 네, 말투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써보시면 네,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칭찬의 단어의 힘으로, 단어의 힘. 네, 그걸 오늘 하루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버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벌써 목요일이죠. 네, 근데 주말이 다가와도 기대되는 게 없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오늘 하루 잘 지내고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네, 영상 편지를 날릴 거예요. 어제 결심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댓글 남긴 거 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서 뭐저 10살인데 막 하면서 막 3학년, 네, 2학년, 4학년 친구들 막 남겨놓은 거 보고 아,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엔 또, 저희 집엔 귀여운 아이들이 좀 이제 없잖아요. 이제 덜 귀엽잖아요. 정말 귀여웠어요. 네, 아이들 댓글 막 달고, 다 했어요. 라고 또 댓글 달고, 네.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써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인데요. 제가 어제 병원 갔다 오느라 좀 바빴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또 댓글 달게요. 아이들이 영상 보고 하려고 하면요. 실천력이 있는 아이다라고 네, 바로 력자를 붙여서 칭찬을 해주시고 긍정 신호를 주세요. 오늘도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엄마가 정신만 붙잡고 있고 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집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집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